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참 여러 군데 많은데요. 네. 특별히 우리 두 분 이렇게 재능 기부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정말 가끔 이렇게 재능 기부할 기회들이 있는데요. 네. 다른 연예 행사보다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잘해야 될 것 같고. 교회 행사 같은 경우. 예, 더 좀 걱정되고 염려되고 더 떨리고 그런 것 그렇구나.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처음에 네. 교계나 교회에서 오려면 좀 걱정을 했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건데. 근데 요즘은 편안하게 가서 막 해드렸더니 의외로 그게 선한 일이 소문이 나서 다른 쪽에서 막 강연 행사가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도요. 네. 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면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분이신데요. 마술사 함현진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14년)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상처 그리고 고통,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뉴스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2015년도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보고 싶은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는 상처와 좌절, 그 어떤 상처가 아닌 구겨지고 망가진 우리의 육신과 영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 하나,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열릴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우리에게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으실 건가요? 2015년도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로 여러분 성장하시고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사업이 교회가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던 동방의 박사들은 오직 한 별 그것만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딘가 갈지 향방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아기 예수님의 바로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큰 별이 되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사막을 여행하며 극심한 목마름과 배고픔 굶주림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던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이제 자리에 누웠죠. 천사가 나오는 꿈을 꿨을 때 그는 하늘 위에부터 땅 아래까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축복의 사달이었죠. 자, 여러분들 모두 2015년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매직이죠. 야곱의 사다리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역시 대단하네요. 이야, 신기하죠. 네. 전 여러 번 그렇죠. 봤는데도 야 볼수록 신기하네. 예. 예. 아니, 잘 아는 사이시죠, 다? 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저만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보시는 눈이 있어. 근데 이 매직 그냥 매직이 아니라 가스펠 매직으로 불려지잖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에서는 네. 매직이라고 하면 마술, 귀신 또 맞자의 신비주의라고 깨술자라고 하다 보니 많이 배격하시고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매직이라고 하는 어떤 포장으로 해서 네. 복음의 변질은 절대 없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포장 약간의 그 문화를 담는 건데요. 네. 가스펠 매직은 바로 이 복음을 담는 매직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사실, 네, 목사님이랑 또 다일 공동체 가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해외도 많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쵸. 저희가 늦게 보셔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죠.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실 마술이 부정적 이미지로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마술을 그런 맞자가 아닌 정말 복음을 전하는 마술로 네. 바꾸신. 그래서 뭐 이렇게 현대 우리 또 지식인 중에 네. 그죠? 한 분이고 저 우리 아주 굉장히 하여간 뭐 감투와 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네, 다행히도 이제 저한테는 그 한국의 신지식인 신지식인. 상을 네. 받았는데 네. 2012년도에 받았는데 와. 2주 전쯤에 어허. 올해 또 신지식인상 그 당시는 우수상, 네. 올해는 최우수상을 최우수상.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연관 검색어를 가스펠 매직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가스펠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펠 매직 그러면 그 마술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예. 이 맞자라고 하는 게 마귀 맞자 또는 네. 귀신 맞자로 되어져 있어서 사실 그 한자 문화권인 이 동양에서는 그 이미지를 벗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그 부정의 이미지보다는 매직이라고 하는 좀 더 그 신비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마술 그런 것보다 매직하면 좀 부담감이 덜하고요. 대신에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수께끼 맞자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쯤에. 네.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 수수께끼, 신묘막측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문화 매체라고 보시면 딱 좋고요. 그것도 그리고- 즐거운 레크레이션 중에 하나죠, 이제. 맞습니다. 예. 무엇보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나 어떤 이런 많은 매체도 크리스찬의 소재를 담고 있지만 그렇죠. 반지의 근데 제왕. 예 네. 실제로는 약간의 팩트를 가지고 1%의 팩트를 가지고 99%의 어떤 그 허구를 상상력. 만드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속임수라고 봐야 될까? 아니요, 그냥 문화로 보잖아요. 저희 매직도 부정의 마음보다는 조금 넓게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문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순간 연출 기술이다. 아,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네, 그죠? 적절한데요. 특히 이렇게 가스펠 매직으로 여러 교회나 단체에서 이렇게 마술 보여주면은 여러 세대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마술은 또 이렇게 말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말은 하는데요. 제일 좋은 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아 어린아이도 아이들의. 이해를 하고 좋아하고 네. 또 이렇게 떠 하는 어르신들도 사실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춤하면 특정한 계층이 있고 또 인형극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할 텐데 매직만큼은 정말로 전 계층이 다 보고 즐거울 수 있고 언어적인 부분도 네. 언어가 없어도 가능한.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 믿는 분들도 보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그런 도구가 되겠네요. 충분히 됩니다. 네. 저는 야곱의 사다리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저럴 수도 있구나. 와, 어우,
제 옆에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야 성경이 다시 보이네 이러더라고요. 그 우리 함현진 마술사가 야곱의 달은 사다리 그걸로 이렇게 쭉 마술 예, 형태의 스토리 라인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예, 금방 사다리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정말. 혹시 마술은 또 여러 가지 도구를 쓰잖아요. 뭐 간단히 또 도구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뭐 보여주세요. 특자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아, 같은데.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카드를 갖고 왔는데요. 우선 먼저 카드가 네. 러브. 우리 러브. 예, 임성민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사랑의 러브가 있고요. 또 나머지 4장의 카드를 보여드리면 이건 세파에 찌들고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싫어. 예, 그 표정들이 이렇게 있죠. 헤이트, 네. 미움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 다가가 준다면 그들 안에 있는 미움은 물러나겠죠. 어둠을 탓하기보다 거기에 작은 저 하나를 네. 키우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아름다운 우리 임성민님께 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후. 예. 네. 향기가 전해오는 것 같아요. 자, 이랬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모든 미움을 네, 사랑으로 했는데. 바뀌어주죠. 나 러브로 바뀌었네. 야, 이게 가스펠 매직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진짜. 형 또 뭐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제 아들이 갖고 있는 네. 장난감인데요. 칩이잖아요. 네, 칩입니다. 제가 가지고 어? 아, 뭐야, 진짜 뭐야. 2초도 안 걸리는데요? 네. 와, 아. 이야. 눈앞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죠. 네. 뭐든지. 그게 어떻게 올라갔지? 세상에. 네. 매직의 매력은 바로 눈앞에서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죠. 마술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20년 됐어요. 횟수로. 그럼 95 지금 뭐 년도에. 동안이신데. 동안인데 20년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뭐 6살 때 배우신 거예요? 아이, 몇 살부터 한 거예요? 아유, 사실 군 제대하고 나서 바로 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40 중반을 바라가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 우연치 않게 배웠는데 횟수가 20년 되다 보니까 이 오늘의 모습은 저 그 마술같이 메이크업 하시는 분과 헤어 하시는 분이 잘 만들어 주신 금마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이미 다 이쁘신데요. 정말 20년 정도 이렇게 하셨으면 할 줄 아는 마술의 종류도 굉장하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어렴풋이는 그래야 뭐 한 2, 3만 가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신에 도구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다양해요. 동전 하나만 가지고도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밤새도록부터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이라고 저는 잡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울 만큼 마술이 많다라고 무궁무진하군요. 얘기를 하니까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깊이는 아직은 좀 약한 거죠. 제가 한 40년 하면 그때 정도. 회복 이제 두 번째 연관 검색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전하는 마술 이 두 번째 연관 검색어인데요. 지금 한국교육마술협회 회장님으로 활동을 하신다고요? 네, 네. 뭐 사실은 굉장히 작은 단체이긴 하지만 이 단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방과후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아. 2001년도부터 제가 서울시 네. 교육청과 함께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방과후 마술인데 네. 2001년도에 그것이 저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2004년도에는 세계 최초의 마술학과가 이제 저와 함께 만들어지면서 네. 2006년도에는 유명 영화사 사이더스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마술 방과후 교과서 3권이 마술 항아리가 출판이 책도 되고 나시고. 네. 2007년도에는 이제 국내 최초의 마술 교과서 출판이 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한국교육마술협회와 함께 이루어진 거죠.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네. 뭐 이렇게 도제식으로 하다가 이제 네.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교육기관도 생기고. 그럼 본부도 있고 지부도 있는 거예요? 네, 지부가 다행히도 제주도까지 네. 8개의 지부가 생겨 있고요. 작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작은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피아노 배우고 뭐 발레 배우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마술도 배우러 다니고 그러는 거군요. 네, 지금 뭐 어디 가나 제일 인기 있는 네. 게 방과후에서 마술. 아, 남자아이들은 매직. 무조건 축구. 네. 그다음 마술. 근데 네네. 사실은 저희 어릴 때는 네. 마술하면 뭐 유랑극단이나 서커스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또 워낙
국내 우리 함현진 마술사님과 함께 네. 또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콘서트도 하는데 마술 많이 배우려고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 네, 많이 배우시고요. 무엇보다 그 CEO 분들 같이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성공하신 분들이 제일 배우고 싶은 악기는 색소폰. 네. 또 그 외에 뭐 춤도 있는데 가장 배우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마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뭐 건별사 배우거나 어설프게 막 노래 배워봐야 사실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마술은 1분만 배우셔도 어디 가서 박수 받을 수 있으니까 네. 3개월 동안 춤 하나 배워서 2분 동안 하는 것보다 마술은 5분, 10분이면 사람들 박수 받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요 네. 이게 대학에서도 강의가 된대요. 네. 아까 지금 과가 생겼다고 예, 그랬잖아요. 과가 생겼다고 해요. 예. 어느 학교죠? 그러면? 예, 저 목포에 있는 동아인재대학이라고 영암에 있고요. 또 부산의 동부산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정식으로 학과가 설립돼 있고 아까 인덕대는요. 인덕대는 이제 방수연예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거기서 전공으로 기본 과정으로도 배우고 기본 가죠. 과정으로. 거기 이제 다 개인기로. 강의를 이렇게 나가시고 관여를 하시고. 다른 네. 마술학과는 제가 안 나가고요. 저희 네. 협회 이사분들이 거기에 네. 이제 전임 교수로 있고 또 제 제자가 겸임 교수로 있고 저 제자가 강사로 있고 네. 이렇게 뭐 대학교뿐만 아니라 아까 방과후 교실 이런 걸 통해서 네. 마술 교육에 이제 어린이들한테도 많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는데 그 현장을 저희가 지금 잠깐 다녀왔습니다. 네. 함께 네, 함께 보시고 보시죠. 또 얘기 나누죠. 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 매직 전도사 함현진. 그가 가르쳐주는 마술의 세계로 함께 떠나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학교.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은 가라. 신기하고 놀라운 수업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마술 동아리라는 것 자체에서 흥미를 갖게 돼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요. 막 TV로 보는 것들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더 재밌고. 마술을 배움으로써 이제 또 생활에서 애들한테 써먹을 수도 있고 친구 사교 관계도 좋아질 것 같아요. 수업 시작 7분 전. 오늘은 과연 어떤 마술을 알려주실까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마술 시범을 보이는 함현진.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지만 안에서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엄지를 꾹 누르고 후 했더니 어메이징 사라졌습니다. 빈틈을 보이지 않는 내공에 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제가 방과후 마술을 10여 년 전에 13년 전에 제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의 창의성과 또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 또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마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더 많은 강사를 양성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활동한 지 어느새 19년. 마술뿐 아니라 레크레이션, 인형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온 그는 장애인과 희귀병 어린이를 위한 봉사까지 꾸준히 실천해 지난해 12월 하루 2개의 상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여러 학생들과 마술로 소통해온 함현진. 반대편 손에 이렇게 슬쩍 한번 이렇게 오늘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날인데요. 선생님도 학생들도 더욱 수업에 집중합니다. 1년간 수고해주신 선생님께 박수로 보답하는 친구들. 실크를 없애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선생님께서 쉽게 가르쳐주셔서 금방 따라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가르쳐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다음에도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알려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 친구들? 마지막 기념 촬영 시간. 하나, 둘, 셋. 1년 동안의 수업 중에 마지막 날이라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많이 성숙한 모습 보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더없이 즐겁죠.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줬고 열심히 해줬고 무엇보다 맛을 너무 좋아해 주니까 되게 마음이 행복합니다. 언제 어디서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자 함현진. 그 특별한 달란트로 늘 전진하는 믿음의 교육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야, 그러니까 저런 수업이면은 조는 아이도 없고 굉장히 벅차실 것 같은데요. 왜 또
저런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어려운 현장도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도 사명감도 막 가슴 벅차게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최근에 이제 정신요양관 또는 노인분들이 이제 투병하시는 요양소 이런 곳들을 제가 매년 정기적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뭐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 또는 이제 좀 들것에 실려 나오셔서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웃고 또는 뭐 생전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세요. 아 이런다는 분도 있고. 그분들에게는 감탄의 표현이죠. 그렇죠. 놀래니까 눈이 이제 손은 못 움직이셔도 뭐 이제 눈이 커지고 뭐 소리 내시고 그거 보면 참 내가 갖고 있는 재주가 이분들 언제 들어가실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제가 좋은 걸 하나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더 많은 분들 보여주고 싶은데 저 하나만으로는 참 역부족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사실은요. 네.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이 뭔데요? 함현진 마술사가 네.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오, 몰랐죠? 보셨어요? 어쩐지 신학적 이게 생기셨어요. 내 친구 교수가 있는데 네. 사제지가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와 신학 공부를 한 마술사 와 그러니까 이런 복음 매직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군대를 다녀와서 마술을 접하게 되셨다고 그랬는데 또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어떻게 마술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신학대학을 갔더니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교회 교육연구회라는 거기서 인형을 만드는 거 배우고 인형극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인형극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마술을 했던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종근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 저를 1학년 때부터 졸업하고 또 제가 신대원에까지도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어요. 저희 졸업 논문도 봐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제자였는데 지금은 같은 단상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인형을 만들다가 거기서 마술을 접하게 됐는데 보통은 그렇게 좀 취미로 하다가 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방금 보신 것처럼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이름이 승호였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뜸 그럼 신학해라 라고 하는 말에 원래 자연계 고등학교였는데 대입 시험 한 달 남겨놓고 문과로 바꿔서 신학대학을 이제 가게 됐죠.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다는 어떤 소망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이제 신학하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소위 말하는 딴따라라고 말을 하시는데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91년도에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없었어요. 찬양이든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지금은 오히려 다양하잖아요. 공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냥 전도사였어요 그러면 전에 도사였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은 마도사라고. 그 목회에 대한 꿈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미련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말씀과 기도만 하는 친구들 제 주변에 목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 늘 말씀과 기도만 하는 친구들이 못하는 걸 제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정도 서포트 목회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한 2년 그런 사역을 하고 왔다고 들었어요. 언제 갔어요? 97년도에 처음 이랜드 초청으로 갔다가요. 98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이제 있다 왔는데 그 중국 내에서 가장 크죠. 칭다오 한인교회라고요. 중국 내에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은 제일 큰 교회에 있었어요. 물론 그 전이었지만. 혹시 뭐 거기에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어요? 사실 중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중국말을 좀 시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시장 중국어라고 하고 전투 중국어라고 하는데 제가 중국어를 하면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을 안 봐요. 그냥 어디 저 지방서 온 줄 알고 있죠. 그래서 매직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이제 할 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함도서 마술 좀 보여줘봐. 그 신학 기독교적인 거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 이제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뭐 주화, 뭐 예수, 뭐 이제 뭐 죄 얘기하고 뭐 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놀라는,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야 대부분 이제 조선족 분들이거나 네. 신앙을 갖고 있는 한족들이었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저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네. 매직도 매직인데 스토리를 보고는 좀 놀라셔서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어떤 분들 이렇게 울었다고 예, 그렇게 오셔서 놀랐어요 저도. 예. 그런 이제 중국에서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뒤로 마술사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셨나 봐요. 예. 그러면서 매직 바도 운영하셨죠. 네, 2002년도부터 했나 봐요. 네. 2001년도였나? 나름 한 120평 정도 되는 규모로 볼 때 굉장히 국내에서는 크네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작지만 그래도 이 매직 계통에서 가장 큰 매직바를 네. 안산에서 차렸고 그다음에 부평하고 청주에도 체인점을 하나 이렇게 네. 네. 있을 정도로 사업이 좀 커졌고 네. 네, 술 담배를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와인도 마시고 하지만 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까 그 저희 제자 겸 바텐더였던 그 친구가 네. 도와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했죠. 매일 쇼하고 주말마다 화려한 그 속에서 있으면서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 사역을 내려놓고 뭐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드는 현실적으로 이게 잘 되면은 좀 그렇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또 바라는 게 주말이 또 대목이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한 4, 5년 정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5년 횟수로 네. 5년을 하고 2006년도 3월 달까지 하고 나왔는데요. 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겨서 건물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동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야 되는. 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또 절실하게 만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네. 그리고 항상 제일 좋은 차를 딱 사서 타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뭐 정말 싼 중고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것과 네. 나중에는 그것도 팔아버리고 이제 아내의 제가 사준 중고차인데 그걸 뺏어 타고 다녀야 되는 얻어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바다까지 갔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도 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다 못 깨달은 것 같아요. 대신에 뭔가 이제 때가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신만 알던 마술사가 네. 이제는 나눔의 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뭘 꺼내시는 오늘 거예요? 본인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를 이기게 한 네. 그 징표를 제가 딱 뭘까요? 준비했는데요. 짜잔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매직업. 네. 교육마술사 함현진의 마술 교과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에게? 네. 네,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콜링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조선족계에서 제게 백유라고 할 정도로 대련의 큰 건설업자가 네. 저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모든 걸 접고 이제 중국에 가려고 했는데 참 우연치 않게 결혼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보류를 시키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아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이 중국에서 언제 또 연락이 올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 희망 고문 때문에 경제 활동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 곧 갈 건데. 고문이군요. 그러니까요. 희망 고문. 뭘 대학 네. 교수직이 또 연락이 와도 할 수가 없고. 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돈이 순환이 안 되니까 아까 네. 말했던 이제 신용불량이 되고 네. 이제 딱지가 붙는 상황까지 갔는데 근데 정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책이나 만들어 보자 하고 해서 그때 만들었던 책인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마술 교과서, 네. 마술 교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지만서도 네. 이 책이 힘들지 않았다면 안 나왔을 책이잖아요. 맞아요. 본인에게 어떤 또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책이 나온 이후에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방과 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었고요. 네. 이 덕분에 2009년도에 대한민국 지식경영 대상을 네. 이제 한국논의협회와 연구부에서 인정해주는 네. 노동부에서 상을 또 받았고요. 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상과 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가장 밑바탕의 힘이 되었었어요. 귀한 책이네요. 세 번째 연관 검색어가 사랑의 마술사입니다.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직함도 참 많으세요. 그 교육마술협회 회장이시고 또 매직 캐슬 코리아에도 대표이사시고 네. 또 뭐 사무총장을 하는 것도 있네요. 네. 기독 매직협회 사무총장이시고 기아 대책기구 대외협력위원 겸 이사시고 다일 공동체 홍보대사. 제일 중요한.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돈이 많았으면 네. 돈을 기부하는 걸로 이름을 떠주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탤런트가 매직이다 보니까 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걸로 하겠다는 마음이었고요. 덕분에 제가 움직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힘써 주시는 게 늘 기뻤어요. 지금도 아마 다일 공동체에 10kg짜리 쌀이 한 8개가 들어갔을 거예요. 네. 쌀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네, 제가 네. 바로 저번 주부터 시작한 게 네. 쌀 나눔이 운동을 시작해서 그래요. 네, 제가 42,000을 내면 10kg는 내가 먹고 10kg는 다일 공동체 보내는 걸로 네. 제가 조용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관까지 해가지고 막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다른 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더라고요. 예. 제 역할은 딱 거긴 것 같아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 나눔도 하지만 안타까운 사연도 있을 것만 같아요. 그죠? 네, 네. 항상 뭐 늘 보람과 또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또 마음이 저리저리 아플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재능 기부라고 하는 그 말 자체 때문에 요즘 상처를 받아요. 오.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네. 굉장히 마음이 즐거웠는데 오. 요즘엔 그 재능 기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희 아티스트를 점점 죽이는 사실은 네. 그분들에겐 직업이고 네. 그렇지. 사실은 또 생명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재능 기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냥 돈을 적게 주면서도 어떤 컨텐츠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네. 착각하는 것 같고 네. 또 저희들은 기쁜 마음보다는 이제는 이거를 과연 해야 끌려간다는 되나 거죠. 말아야 되나 이제 이걸 계륵처럼 네. 이거는 먹기도 뭐하고 남 주기도 뭐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네. 가는 요즘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굉장히 또 한 가지는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재능 기부해 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면 생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까지 오는 기업체에선 예. 당연히 그 수고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웃, 그럼요. 뭐 다일 공동체나 소년원 아이들이나 네네. 보육원 아이들 정말 그럼. 목표가 뚜렷한 곳에서 좀 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러한 것도 있지만서도 우리 함현진 마술사가 정말 많은 곳에 네. 가서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인데 이건 뭐 간단히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10여 년 전부터 기아대책기구의 지역회 이사 겸 활동을 했는데요. 네. 제가 라면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해왔었어요. 라면 콘서트. 네, 공연을 보러 올 때 라면을 가지고 오거나 쌀을 가져오면 무료 입장 시켜주는 거를 그래서 국회의사당에서도 하고 네. 또 일본 지진 때도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전달된 라면이고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또 이제 제가 유명한 작가죠 이지성 작가와 함께 더불어 그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우물과 학교를 지어주는 거에 네. 공연을 했는데 하루에 다행히도 1,700만 원이 모여서 오. 기부를 했던 그때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요? 5월 달에 크게 비빔밥 만드는 그런 홍보대사로서 네. 같이 비비는 밥 장면이었습니다. 비볐던 예, 사진. 밥알이 막 튀고 있는. 요거는요? 제가 여기 소암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네. 제가 한 4년 가까이 도와주고 있는데 아유, 그러시군요. 그때 완치된 아이예요. 소아암으로 지금 머리가 아주 길고 네. 활동적인 아이인데 그때 당시 생일이었던 아이입니다. 올해도 갔다 왔는데 제가 올해는 공연을 못 해주고 네. 제 제자가 대신 공연해줬던 거고요. 네. 오른쪽은 제가 한국재능나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받은 상이에요. 정말 재능 기부의 정말 왕자시군요. 네. 네. 이렇게 정말 기부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이런 활동을 잘 아는 지인분이 계신데 예, 그분한테 이 함 마술사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좀 여쭤봤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인 루카카입니다. 건강한 겨울 잘 나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걸 믿습니다. 사실 저희는 별로 안 친해요. 사실은 되게 가까운 후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뭐 그 친구는 또 마술사고 저희도 음악이다 보니까 콜라보 형태의 어떤 그런 공연, 뭐 방송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직 앤 매직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컨셉으로 음악과 마술이 함께하는 그런 재미있는 공연도 했었고요. 되게 재미있게 형 동생으로 지금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좋은 장점인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부류의 많은 분야의 많은 모든 전문가들이든 뭐 어떤 뭐 신분이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로 만드는 그런 아주 마술적인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그런 후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되게 잘하고 또 심지어 MC도 되게 잘 봐요. MC도 잘 보고 마술도 잘하는데 그놈의 성격 때문에 성격이 아시죠? 네. 저희끼리 부르는 우리 현진이의 별명은 버럭 닭집 버럭 하면진인데요. 현진이가 얼마 전에 또 그 치킨집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제 별명은 닭집이에요, 닭집. 그래서 우리는 마술사라고 얘기 안 하고요. 버럭 닭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계세요? 현진아, 형이 하고 있는 팀 여행 스케치가 무려 25년 만에 집밥이라는 싱글 앨범을 냈지 않니? 너도 많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너도 지금 음반 준비하고 있잖아, 형이랑 같이. 제목은 뭐야 뭐야 송 매직송. 형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빨리 나와. 안녕. 네, 반갑습니다.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인 루카입니다. 네. 건강한 겨울 잘 나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 믿습니다. 사실 저희 별로 안 친해요. 사실은 되게 가까운 후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그 친구는 또 마술사고 저희도 음악이다 보니까 콜라보 형태의 어떤 그런 공연, 뭐 방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직 앤 매직이라는 재미있는 컨셉으로 음악과 마술이 함께하는 그런 재미있는 공연을 했었고요. 되게 재미있게 형 동생으로 지금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좋은 장점인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부류의 많은 분야의 많은 모든 전문가들이든 뭐 어떤 뭐 신분이 뭐 어떤 그러니까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로 만드는 그런 아주 마술적인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그런 후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되게 잘하고 또 심지어 MC도 되게 잘 봐요. MC도 잘 보고 네. 마술도 잘하는데 그놈의 성격 때문에 성격이 아시죠? 욱하는 성격 있으신가 본데. 저희끼리 부르는 우리 현진이의 별명은 버럭. 버럭. 버럭 하면진인데요. 현진이가 얼마 전에 또 그 치킨집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제 별명은 닭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술사라고 얘기 안 하고요. 버럭 닭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진아, 형이 하고 있는 팀 여행 스케치가 무려 25년 만에 집밥이라는 싱글 앨범을 냈지 않니? 너도 많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너도 지금 음반 준비하고 있잖아, 형이랑 같이. 제목은 뭐야 뭐야 송 매직송. 형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빨리 나와. 안녕. 근데 정말 가깝고 친하신가 봐요. 말씀을 하시는 네. 거니까. 제가 정말로 네. 내년에는 화라고 하는 걸 좀 옛날에 그 착했던 모습을 회복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아니 버럭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얼굴 봐서는. 근데 문제는 이러고 있다 네. 갑자기 뭐가 팍 레벨이 올라가서 예. 자제할 겁니다. 이렇게 답가를 좀 보내주시죠. 답장을. 네. 사랑하는 병석이 형, 정말로 우리 어제도 만났잖아요. 늘 저한테 늘 조언해주고 늘 저한테 항상 사랑을 대해주는 형의 어떤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형 모르시죠?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형님의 그 아티스트적인 그 천재성과 그리고 그 인격, 정말 그 부드러움과 그 차분함 또는 그 인내심 제가 잘 배우고 따라갈게요. 부족하니까 동생이잖아요. 형만한 아부가 없죠? 형 사랑합니다. 집밥 대박 될 거예요. 네. 집밥. 또 이렇게 해야지 또 앨범이 빨리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진짜 네. 앨범 계획도 있으시고. 난 참 궁금해지는 게 예. 우리 전 전도사님, 현 마도사님 부인이 어떤 분인지, 또 부인은 우리 지금 현재 하는 일에 어떻게 지금 또 돕고 있는지, 네. 좀 가정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내는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네. 제가 작업을 했고요. 작업을 네, 되게 좀 교회에서 열심히 순둥이 같이 잘 자라고 그리고 또 오르간 전공을 했어요. 서울신대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도 열심히 하고 하는 네. 그런 평범한 여자인데 네. 저같이 좀 평범하지 않은 남자를 만나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또 바가 이제 정리되는 시점에 만났다 보니 그 전까지는 제가 되게 화려해 보이고 허보였을 텐데 네. 사실은 이제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던 때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그 저를 잘 대해줬고 믿어줬고 그리고 저는 어디 가나 늘 대접받고 맛있는 거 잘 먹는 사람이라서 욕심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항상 어딘가 가고 싶어하고 늘 먹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네, 저는 집에 들어가면 안 나가고 이 사람은 나가고 싶은데 저는 절대 안 나가려는 네. 어떤 그런 부분들 미안하죠. 항상 저는 바깥에서 대접받고 왔는데 아내는 피곤해 지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측은하고 또 저는 늘 늦게 들어가니까 다 잠자는 모습만 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잘 안 맞다 보니 더 요즘에 서로 저는 미안하고 저쪽은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끔 뭐 해주면 좋아해요. 그래도 일하는 현장에 꼭 딸과 아들 데리고 다니는 것 같던데. 그런 게 몇 개 올라가 있었군요. 그게 아니라 사실 가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씩만 몰아서 정말 스케줄 없을 때 잠깐 해주는 걸 이렇게 SNS에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네. 저를 굉장히 다정한 아빠로 보는데 물론 아침에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저는 다정해주지 못한 아빠죠. 남들한테는 막 화려하고 사실 저희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못 가면서 저는 딴 학교 입학식에 가서 공연을 했고요. 5월 5일 날, 5월 4일 날 우리 아이들은 내팽개쳐두고 딴 데 가서 애들 웃는 모습을 통해 전 돈을 벌고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은 집에 공연하시고. 처박혀 있고 네. 오늘 이 기회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이런 기회 잡아야 돼요. 편지를 네.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홀리한데요, 성스러운데요. 네. 여성 메시지. 이 메시지 하나로 오늘 부인과 아이들이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미안합니다. 항상 잘 해준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또 장인 장모님께도 그렇고 당신한테도 그렇고 바깥에서 화려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박수 받는 남편인데 집에 들어오면 꼼짝 않고 있고 아니면 아이들 놀아달라고 해도 책 본다고 신문 본다고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무슨 모습들 많이 있는 게 미안해요. 대신에 오늘 집에서 온 창문에 다 단열재 붙이고 다 열심히 했어요. 지금 아픈데 빨리 몸이 나았으면 좋겠고 아이들과 함께 새해에는 좀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내가 많이 돈도 벌어서 갖다 줄게. 미안해. 고맙습니다. 예, 이 정도면 만회된 거죠. 아유, 너무 그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됐어요. 자,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우리 함현진 마술사에겐 회복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회복은 이것이다라고 딱 한 문장으로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정말 소중했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아침에 저 딸이 저보고 아빠 목사 되면 안 되냐고 그랬다는데 목사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불렀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있습니다. 회복이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무조건 처음으로. 순수로 돌아가는 것. 네. 정말 그 순수성 그대로 돌아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전해주시는 매직 일이자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마술사가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회복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